당신 혼자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늘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늘 먼저 안부를 묻죠. 항상 제일 먼저 다가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행동을 멈췄을 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그냥 모든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당신에게 일어난 이 현상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5번째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조용히 먼저 연락하기를 멈추는지, 그 깊은 심리학적 이유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면서도 정확히 이름 붙이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예전에 모두가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안부를 챙기고 자신의 아픔은 조용히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기꺼이 곁을 내어주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정작 당신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국 UCLA의 심리학자 셀리 테일러는 배려와 동맹 반응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싸우거나 도망치는 대신 그저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시스템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두를 위해 계속 곁을 지켜주었는데도 아무도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지치는 것은 결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텅 빈 채로는 돌아갈 수 없게 설계된 마음의 시스템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철저한 탈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진은 단지 감정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 역시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사람들을 뇌 영상 스캐너에 넣고 단순한 공 던지기,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소외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심각할 것 없는 그저 가벼운 게임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뇌는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와 정확히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전대상피질이라는 이 부위는 뼈가 부러질 때 반응하는 곳인데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UCLA의 연구원 나오미 아이젠버거는 무시당하는 것은 그저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그것을 신체적 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을 때 당신의 뇌가 유난을 떤 것이 아닙니다. 뇌는 실제로 측정 가능한 진짜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민함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뇌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 애초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어디서 배운 걸까요? 한 정신과 의사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유대감이 어른이 된 후의 모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볼비였고 그가 발견한 사실은 심리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명명한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는 것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가던 중 어느 순간부터 타인과의 연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곧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배워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취약해지는 것은 곧 상처받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뇌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마. 또 실망만 하게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방어 체계를 말이죠.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만들어낸 자기 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패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마도 당신이 7살 때 복도에 서서 누군가를 애타게 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12살 때 혼자 점심을 먹으며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상처받는 길이라는 것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에서 연구진은 아이들을 30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알아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했던 방식이 훗날
당신이 맺을 모든 인간관계의 청사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그 가르침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학습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단순히 물러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당신의 언어마저 앗아갑니다. 사실 이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렉시티미아라고 하죠.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 글자 그대로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은 감정을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어휘일 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요구하기를 멈춥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도 멈춥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할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묻지 않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침묵은 선택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인가요? 당신의 신경계가 조용해지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의식적인 멈춤입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알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 무의식적인 차단입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을 대신해 스스로를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과 침묵 속에 갇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의식적인 결정이라면 다섯 번째 이유는 이 모든 것 중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연락을 멈추었을 때 당신이 관계성을 포기했다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완전히 단절하고 싶어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율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에너지를 쏟는 대신 누가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성장이고 진화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을 더 가까이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어서 다가가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답장 없는 문자, 하나하나 혼자서만 애썼던 그 모든 일방적인 노력들을 당신의 신경계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멈춘 것입니다. 당신이 늘 곁을 지켰음에도 아무도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마음 쓰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하며 버티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전에 당신은 늘 먼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죠. 이제 당신은 왜 자신이 그것을 멈췄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관계의 끝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은 관계를 향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혼자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설명해 주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이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학적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느낌을 받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